이제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광주 전남은 특별히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인접 지역이 없다. 또 그걸 강점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AI, 반도체, 에너지 이 부분을 특화해서 뭔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오늘은 정말 구체적인 얘기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박 의원님, 이 구체적으로 이 광주와 전남을 묶어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것인가 조금 더 설명 주신다면요. 그 타 지역 같은 경우로 보면은 예를 들어 충남 대전이라든가 그 경북 대구 또는 부울경 같은 지역은 산업적인 특성들이 다 비슷합니다. 서로 간에 좀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럴까요? 중복 투자가 됐다든가 모든 지역이 다 동일 업종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광주는 그야말로 뭐 AI 부분이든 미래차 부분이든 뭐 첨단 산업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전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해양 물류 같은 이런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아서 어떤 그 통합에 따른 그 시너지 효과가 네네.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주 전남은 타 지역보다도 생활권이 그 사실상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행정 그 통합까지 이루었다고 했었을 때 이런 아까 대중교통 강 의원 부지사 말씀하시던데 그런 그 뭐 대중교통 노선 문제라든가 환승 체계라든가 또 의료 복지에 있어서 약간 그 차이를 그것만 좀 국복해 준다고 한다면은 쉽게 통합된 그 결과가 가져올 수가 있어서 훨씬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 의원 부지사님 어떤 네, 이제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대전환 시기입니다. 이걸 지금 다들 이해를 좀 서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은 전기화 시대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전기 요금. 그런데 그 전기도 어떤 전기냐? 재생에너지 알리백으로 지금 다 이렇게 일치를 이뤄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경쟁력이 어디가 있냐? 지금 서남북권, 특히 전남, 많은 분들이 아시아 태평양 재생에너지 허브라 합니다. 과거는 전남이나 광주가 수도권에서 가장 먼 변방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남은 에너지 엔진 역할을 하고요. 광주는 새로운 시대의 그 인재, 인프라, 그 소프트웨어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 컴퓨팅 센터도 그랬지만 그 전에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어디 유치하냐 이걸로도 내부 경쟁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질서 있게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러면 통합적 시각에서 이게 해남에 필요할 때는 해남에, 광양에 필요할 때는 광양에 이런 전체 산업 지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런 면에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왜 좋은 점만 얘기하냐. 그런데 네.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의 많은 도민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하고 네. 특히나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정부하고 달리 이번 중앙 정부가 압도적이고 파격적이고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데 이 정통성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6개월 중앙행정을 하는 거 보니 이 양반은 제대로 말한 바를 지키겠다 이런 신뢰가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광주 전남 하면은 광주가 대도시고 광주로 블랙홀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 자칫하면 광주의 영토 확장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특히 왜냐하면 3만 이하로 떨어진 소멸 임박한 군도 있고 대부분 5만 이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특내에 통합 경제 지원금을 요청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교부세율을 어떻게 인상할 건지 지금 국고보조가 지금 광주 4조 전남 6조 대략 10조인데 네. 그 2배 달라 이런 것도 써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 통합 이후의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 그래서 통합 이후에 실제로 어떤 부의 불평등으로부터 또 지역으로 소외된 분들, 그 시군 이런 데를 더 집중 지원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소외됐다고 균형 발전해달라고 요청하듯이 네. 영내에서 소외된 데를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내부의 지역 균형 성장 어떤 동력을 더 쌓자 이런 고민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지역 균형 발전 기금. 기금 이제 요 네.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지금 저희가 이제 광주와 전남이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 AI, 에너지, 반도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 사실은 대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시너지 효과가 네.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가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에 합당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관련된 어떤 말씀 주시겠는지요?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좋은 점을 첨언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뭐냐면 산업부에서 5극 3특의 중점 산업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쭉 선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AI, 로보틱스 등등등 해서 6가지 정도를 크게 대분류를 해놓고 지역별로 중점 산업을 뭘로 하겠냐를 딱 묻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별개로 있을 때는 거기서 중점 산업을 맞추어서 대규모로 산업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겠죠. 아, 네. 딱 묶어졌으면 우리는 통합적으로 AI면 AI, 뭐 제조면 제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달라라는 목소리를 통일해서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졌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인사권 같은 경우에 아마 합쳐지면 부시장 특별시에서 이제 부시장을 내분으로 둘 텐데 네네. 과거에 보면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에서 중앙에서 한 분 내려보내고 막 하잖아요. 전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지금 입법에 담길 겁니다. 그건 국회의 몫이지만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권이 그렇고요. 재정권에서도 좀 전에도 예를 들어 말씀 주셨지만 국세 그다음에 옛날에 지특 지금도 있지만 지특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런 지원에 대한 것들을 가산 더 추가적으로 더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항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권에 있어도 획기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더 달라라고 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2배로 더 달라 해서 뭐 2배까지 100%가 관철이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준다는 것들.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인허가를 푸는 거 있잖아요. 서남 해안에 각종 도서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틀어지고 있었던 걸 해수부라든지 각종 이제 환경부라든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 통합적인 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대규모 이양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금방금방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되고 정부가 갖고 있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유인책을 그래서 제시할 아까 이제 것인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 아무래도 더 우선권이 있는 거죠. 빨리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선택을 해서 올 수 있게 하는 그 인프라, 기업이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를 이끌어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우수 인재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엔 여러 가지 노력하잖아요. 아까 법에 보면 의대 같은 경우도 지역의대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맞춤형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그 특례로 풀어주듯이 네.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계약학과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이 갈 수 있게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그런 큰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인프라 조건을 갖추는. 네. 네네, 네, 기사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기업은 광주 전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전라남도 전역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특구로 그렇죠. 지정됐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 에너지의 보고입니다. 444.2기가, 즉 원전 444기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거기서 생산하는 잠재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냐면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가져오냐 그러는데 네네. 저는 지역명을 얘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업적 시각에서 기업이 이해관계를 따져서 해도 전남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풍부한 용수가 물이 있어야 되고 네. 전기를 고도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겨진 땅 또는 배제된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이 내려준 신의 땅이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잘 갖춰야 되는데 네. 정부가 공정하게 이런 천혜의 조건에 맞는 정책적 설계를 같이 해주니 기업은 올 수 있다. 공공기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산 배치가 아니라 집중 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정부에게 어떤 기업을 이쪽으로 보내달라. 이것은 직권 남용이죠. 나중에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안전판을 광주와 전남에 머리 맞대고 기관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질서 있게 기업을 어디에 장점을 오죽하면 제가 오늘 업무 지시하고 왔는데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광주 전남의 장점을 전부 다 정리해서 우리 대기업, 10대 기업, 30대 기업에 설명회 하러 다니자. 네. 왜 광주로 와야 되는지. 예. 아직은 전남은 먼 땅이거든요. 네, 부대사님 좋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특별법 얘기를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게 딴지를 거는 거는 아닙니다만 재생에너지 풍부한 거 맞는데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늘 우리가 부족한 점들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전력 개통망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완비가 되지 않았다. ESS 관련돼서도 아직은 미비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같이 해달라 이런 요청.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토론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짚고 특별법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